안녕하십니까. 보금자리 황금나라 황금부동산 이준상이라고 합니다. 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둔촌 올림픽 팍보레 아파트 2021년도 일반 분양가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 둔촌 주공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토지 개별 공시 지가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인상이 될 건지 예측해서 분석을 했는데, 지금은 강동구청에서 202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고시를 하였습니다. 정확히 그 금액의 기준에 의해서 일반 분양가 심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올림픽 팍보레 아파트에 대한 일반 분양가 예상 분석 기준은 첫 번째로 분양가 상한제법에 의해서 작년도에 벽산 빌라라는 그 단지가 있었습니다. 100세대 정도 일반 분양을 100세대 정도 신축을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일반 분양가 심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1년도 둔촌주공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일반 분양가 심의하는데 기준 금액이 되니까 같이 분석을 해보서 합산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2021년도 3월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입니다. 이거는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가 됩니다. 현재는 3월에 고시가 됐으니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둔촌주공 토지와 건축비에 대해서 가산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산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예상해서 네 가지 전체를 분석을 해서 일반 분양가가 얼마 정도 될 것인지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산빌라 100세대에서 일반 분양에 따른 분석 자료입니다. 일반 고시가 되어 있는 고시란다 발표가 되어 있는 금액이 평당 2,569만 원인 거는 잘 알고 계시겠지요. 여기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요 K값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해가지고 요 K값이 1.76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76이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냐 하면은 벽산 빌라에 대한 대지에 대한 그 개별 공시 지가가 488만 원입니다. 여기에 K값인 1.7배를 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88만 원을 평당으로 하게 되면 1,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600만 원 곱하기 1.76 이를 하게 되면은 평당 2,836만 원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2,636만 원이 2,836만 원에 대해서 전체 평당 그 대지 면적이 있습니다. 1,580평. 그래서 요거를 곱하게 되면은 전체 대지 면적에 대한 금액이 나오겠죠. 예, 448억. 이 448억에 대해서 이제 각 일반 분양 전체 100세대에서 이제 평당 가격을 환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아파트 100세대에 대한 그 공급 면적이 3,074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448억 나누기 3,074평을 하게 되면 평당 1,450만 원에 대한 일반 분양 대지 평가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지 평가 금액이 이제 1,450만 원이고 여기서 2,569만 원을 빼게 되면 1,115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건축비가 되겠지요. 그래서 건축비를 또 어떻게 이제 가산비가 나왔는지 또 역계산을 하게 되면은 기본형 건축비가 558만 3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 558만 3천 원을 거꾸로 이제 공급 면적 전체 공급 면적과 공사할 때는 계약 면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착각할 수가 있는데 평당 공사비라고 하는 금액이 여기 558만 원이지만은 거꾸로 요 산식에 의해서 계약 면적이라는 거는 전체 평당 공사비를 곱하는 겁니다. 여기에 공급 면적을 나눠줘야지만이 아파트 평당 공급 면적 평당 금액이 나옵니다. 이것을 역계산을 해보니까 24.5%라는 가산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558만 3천 원에서 24.5% 정도의 가산비를 더해보니 평당 695만 원이라는 공사비가 나옵니다. 그게 연면적 기준이에요. 이것을 전체 연면적이라는 계약 면적을 말합니다. 이 계약 면적에는 지하 주차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급 면적에는 지하 주차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이 공급 면적만 계산해 가지고 평당 얼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요 전체 695만 원 곱하기 계약 면적 하면 전체 공사비가 나옵니다. 여기에 전체 공급 면적 3074평을 나누게 되면 공급 면적 기준으로 해서 건축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두 개 합산을 하니 2,569만 원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강동구청에서 첫 번째로 민간 주택에 대한 일반 분양가 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둔천주공에 분석할 때 요 K값, 중요한 감정평가에 대한 K값 1.76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2020년도에 488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다음 연도에 이제 둔천주공에 대해서 평당자 대지비를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2020년도는 평당 2,912만 원이었습니다. 뭐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 4월에 2021년도 4월에 강동구청에서 사전에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열람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열람했을 때의 가격을 보니 2020년보다 8% 인상이 된 평당 3,145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했을 때 이 8%라는 게 좀 적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단지에 분석을 한 자료가 제 블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면에 설명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둔천주공의 조합원들이 8%가 너무 적다 라고 해서 강동구청에 민원을 제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발표가 된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민원 제기하니까 11.9% 상승해서 다시 변동을 시켰어요. 평당 3,259만 원으로 3,100에서 또 3,259로 바꿨어요. 야, 114만 원 정도 평당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이렇게 8%였다가 11.9%, 12%로 바뀐 이유가 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 기준이 왜 바뀌었는지, 그럼 당초부터 12% 하든지, 글쎄요, 그 설명은 강동구청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단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둔천주공 재건축 아파트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 기준은 표준지가 요거 두 군데입니다. 고덕 아이파크 아파트 토지와 명일 삼익그린 아파트 요 두 개 단지의 표준지로 가지고서 둔천주공 아파트를 산정하게끔 했답니다. 강동구청에서. 근데 당초 8%였어요. 이 8%대 해보니까 여기 고덕 아이파크가 10% 늘어났고 명일동이 13% 늘어났어요. 이렇게 늘어났는데 8%다. 이상하다? 라고 생각해서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둔천주공 조합원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하니까 11.9%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다른 데를 보니 둔천주공 옆에 올림픽 선천 아파트입니다. 18% 올라갔어요. 길동 신동아도 지금 현재 재건축 중입니다. 근데 아직 일반 분양은 언제 할지 몰라요. 조금 시끄러운 데입니다. 여기도 13% 올렸습니다. 근데 둔천동에 있는 현대일차 아파트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어요. 일반 분양이 74세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것도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둔천주공 하고 난 다음에 하지 않을까. 여기 8.28. 또 삼익빌라라고 또 재건축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 73세대 정도 일반 분양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도 8.28%. 이거 뭐야? 8%, 8%네? 이러한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야, 이거 관치네. 둔천주공 아파트 분양가 싸게 하기 위해서 장난치고 있네. 이런 게 들통나지 않았는가? 라고 궁금증이 발생이 되네요. 근데 조합원들이 항의하니 12%로 바꿨어요. 뭔 이유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치가 하다가 들통나니 바꾸고. 이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둔천 올림픽 파거리 아파트 일반 분양가 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뀌어있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1년도 제곱미터당 986만원, 평당 3,259만원. 자, 2000년도는 2,900이었습니다. 그래서 12% 올려가지고 3,200이 됐습니다. 근데 좀 제가 또 별도로 또 생각을 한 게, 지난 정부가 한 10월달 정도에 공시지가 현실화를 지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년에 걸쳐 가지고 한 90% 수준까지 현실화를 시키겠다 하니, 그 8년 동안에 기존의 2020년도가 한 65% 수준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90%까지 올려니 8년간 연 한 3% 정도 매년 현실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시지가 986만원 안에는 작년도보다 더 높은 현실화 65%보다 68%라는 금액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3%라는 계산을 제가 지금 별도로 빼려고 합니다. 왜? 벽산빌라는 2020년도에 검토를 하였으니 요 K값이 조금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1.76에서 저는 계산을 해보니까 1.707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점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감정평가에 이제 나와 있는 시점 수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여기에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해보니 1.707이, 그래서 아까 방식대로 평당 3,259만원 곱하기 1.72를 해보니 대지 평당 감정평가 금액이 5,564만원이 나옵니다. 전체 사업부지 대지 면적이 13만 3천평을 곱하니 7조 4,400억이 나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공급 면적을 전체 합본이 37만 평입니다. 요걸 나눠보니 2천만원. 대지비 평가 금액이 평당 2천만원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벽산빌라 금액 그대로 똑같이 적용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축비를 계산을 해보니 2021년도 3월에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60제곱미터 초과, 60이라는 거는 보통 25평입니다. 85제곱미터 34평입니다. 요 금액이 제곱미터당 공사비가 174만 7천원입니다. 25평 이하 그 세대는 더 비싸죠? 179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세대별 평형별로 해가지고서 뭐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너무 복잡하니까 저는 요것으로 34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4평 기준으로 해서 벽산빌라 아까 보셨으면 25%, 24.5% 정도 가산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577만 5천원 평당 환산하게 되면은, 그래서 141만 4천원 정도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577만 5천원 플러스 하면은 718만 9천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당 공사비 718만 9천원 곱하기 전체 계약 면적, 뭐 지하 주차장 포함한 전체 뭐 복지시설 포함한 다 모든 면적 곱하기 해서 거기에 이제 전체 아파트에 대한 공급 면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나라입니다. 좀 이게 애초부터 그냥 계약 면적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버리든지, 계약 면적이 뭔지 공급 면적이 뭔지 계산이 막 헷갈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왜 평당 하든지 제곱미터 하든지 복잡합니다. 근데 알고 있는 공급 면적에다가 이 공사부 금액을 곱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 안 나오죠. 얼마 안 나오네? 라는 착각을 하고 계신 겁니다. 도저히 그거는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보니 공사비가, 건축 공사비가 1218만 7천원 금액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비하고 건축비하고 같이 계산을 이제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벽산빌라는 건축비 가산비가 24.5%입니다. 근데 둔촌주공에 대해서 이제 가산비 금액을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토지에 대한 가산비 예상입니다.
둔천주공은 기부 체납 면적이 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하고 학교 부지하고 이런 거를 기부 체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전체 23,895평. 만만치 않죠? 거의 34평 아파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2,300세대. 와, 2,300세대 아파트를 그 땅을 기부를 한 겁니다. 자, 감정평가 금액 평당가 5,564만 원을 곱하니 그 다음에 아파트 전체 공급 면적 37만 평을 나누니 가산비가 평당 358만 6천 원이 나옵니다. 이거를 평당 금액으로 2만 3천 평을 곱해보니 1조 3천억이라는 돈을 기부 체납을 한 겁니다. 1차적으로. 자, 두 번째는 SH공사가 1046세대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야, 이 SH공사가 진짜 뭐 칼만 안 들었지 뭐 강도죠, 강도. 토지는 기부 체납하고 건축비만 줍니다. 건축비만 주고 아파트를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1046세대 아파트에 대한 대지 면적이 7,600평입니다. 자, 7,600평 곱하기 감정평가 금액 대지 나누기 아파트 전체 공급 금액 나눠보니 여기도 역시 115만 원이라는 가산비가 나옵니다. 이 금액도 4,265억입니다. 이것도 기부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이냐? 또 있습니다. 자, 정비시설 공사비가 있습니다. 618억. 공원 부지 내놓죠. 학교 부지 내놓죠. 또 이 저희 사무실 건너편에 2차전 도로를 또 내놓게 돼 있어요. 그런 거를 다 조성해서 또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게 618억. 아파트 공급 면적을 나눠보니 또 평당 16만 6천 원. 이것도 기부 체납이 됩니다. 다음 지하철 출입구와 또 환기시설도 이설해줘야 돼요. 316억. 역시 또 37만 평 아파트 공급 면적을 나눠보니 또 8만 5천 원 가산비 평당. 또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그 다음에 문화복지센터를 지어가 또 기부 체납해야 된다. 570억. 또 공급 면적 나눠보니 또 15만 3천 원. 이것도 기부 체납입니다. 다 지어가지고. 또 학교시설 분담금 및 각종 분담금이 있습니다. 학교에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 2개 리모델링 비용까지 아마 내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550억. 면적 나눠보니 또 14만 원. 자, 이렇게 기부 체납이 큰 금액만 따져도 6가지입니다. 이게 평당 합산을 해보니 가산비가 529만 원 나오네요. 529만 원. 1조 9,613억. 거의 2조에 가까운 돈을 조합원들이 기부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아니죠. 일반 분양도 있겠죠. 예. 근데 일반 분양은 면적으로 봐서 요 공급 면적으로 봐서 33%입니다. 33%. 일반 분양 당첨자들이 분양돼야 될 기부 체납 금액이 1조 4천억 정도. 1조 4천억인가요? 그 정도가 조합원들이 부담합니다. 1조 4천억인가 하면은 아니다. 1조 2천억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은 6천 명의 조합원이 2억씩 부담한다고 보면 됩니다. 기부 체납을. 야, 2억씩 부담한다는 걸 알고 있을까 조합원들도? 일단 넘어갑시다. 다음은 건축비 가산 금액입니다. 이것도 또 골 때린 게 내용이 있습니다. 용어가 지금 뭐 제대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시공사가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주관사고 현대산업개발, 롯데대우 이 4개사가 이제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이제 공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시공사에서 지난번에 평당 2,970만 원을 분양을 해야 된다고 그냥
그 엄포를 놨던 사람들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건축공사비의 가산비가 200만 원밖에 안 돼요. 가산비가 이 정도에서 200만 원 정도라면은 솔직히 퀄리티가 많이 낮습니다. 벽산빌라가 140만 원이었습니다. 그 200만 원. 참, 그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확인을 하기로 하고, 여기는 중요한 거는 분양가 분석이니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200만 원에 대해서 아까 벽산빌라에 대한 차액, 벽산빌라가 24.5%였죠. 거기에 대해서 142만 8천 원이 벽산빌라가 가산비가 나왔습니다. 시공사에서 분석한 게 200만 원이니 200만 원으로 이제 봅시다. 그래서 추가로 57만 2천 원만큼 건축 가산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자, 2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 뭐 어떻게 수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가산비, 건축비 가산비를 200만 원에서 57만 2천 원으로 추가해서 더 이제 합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보금자리 황금나라가 이제 중요하게 분석을 해왔습니다. 유익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 보시면 구독이라고 있을 겁니다. 꼭 클릭하시고 뭐 좋아요도 뭐 해주시는 건 기본인 건 아시겠죠? 예. 더 자세한 사항은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보금자리 황금나라를 딱 쳐가지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 블로그가 뜰 겁니다. 거기에 다른 내용도 계속 올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 둔촌 올림픽 파포레 아파트 일반 분양가 2021년도 아마 2022년도 상반기까지는 이게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공시지가 공지가 5월 31일 날 하니 그 전까지는 2022년도 공시지가 적용을 못 하겠지요. 그러다 보니 2022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금액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지비 평당 금액이 아까 2,007만원, 건축비 평당 금액이 1,219만원. 그 다음에 대지비하고 건축비 가산 예상 금액이 평당 586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요거를 다 합쳐서 보니 3,812만원 평당, 둔촌조공 재건축 아파트 일반 분양가 3,812만원. 야, 참, 지난번에 제가 분석했던 3,850보다 좀 낮아졌죠? 더 낮추려고 3,700만원대로 낮추려고 하다가 들켜가지고 분양 공시지가 12%로 바꿔서 하다 보니 또 3,800 초반대가 나왔습니다. 자, 3,812만원을 기준으로 평형별로 금액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가에 대한 감정평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비율을 그대로 적용을 해보니 14평은 평당 3,600만원, 18평은 그래서 5억 400만원, 18평은 3,800만원, 그래서 6억 8,700 정도고, 22평 3,950만원, 그래서 8억 7천 정도 되고요. 25평은 평당 4천만원, 그래서 10억 1,800 정도 평균이 나고요. 34평은 3,840만원, 그래서 13억 500만원 정도 일반 분양가가 평균적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다들 높죠. 그래서 요 22평, 14평, 18평, 22평까지만 아마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25평 많은 경쟁률이 높을 건데요. 중도금 대출 안 됩니다. 34평 역시 안 됩니다. 잘 감안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둔천주공 재건축 아파트 2021년도 기준으로 일반 분양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 조금 전에 중간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둔천주공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현대사업단 간에 협의해야 될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내용을 해야 되지? 아까 보셨죠? 건축비, 가산비가 시공사에 뽑은 거 200. 그거를 더 높이려고, 퀄리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